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은 변호사가 없으면 재판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혼자 재판을 받다가 초기 대응을 잘못해서 1심에서 내가 지은 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경우에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지, 그리고 굳이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내가 어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률 조력을 받는 건 보통의 경우에는 선택이죠. 하지만 형사소송법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에 재판을 열 수 없게끔 규정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럴 때는 국선이라고 해서 법원이 변호인을 직권으로 선정하도록 해서 겨우겨우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데요. 딱 보면 이 사건 진짜 변호사 없으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경우들이에요. 첫째, 피고인이 구속됐을 때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면 우선 자신이 직접 변호사를 알아보러 다닐 수가 없겠죠. 둘째,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때. 셋째, 피고인이 70세 이상일 때. 넷째,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을 때. 그리고 다섯째, 피고인이 심신장애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때. 이럴 경우에는 국선 변호인을 배정받고 그분들을 통해서 법률을 조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섯째로,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예를 들어서 강도, 강간, 살인 같은 중범죄 사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같은 경우 역시 이런 범죄는 법정형 자체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에 변호사 선임하지 않았더라면 법원에서 재판 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재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일반 사람들 아니면 한 번이라도 재판을 받아본 사람들이 말하는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경우를 말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무죄가요, 여러분, 드라마에 자주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2%, 3%를 10년 동안 넘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건이 재판에 올라가면요, 2건? 3건이 무죄고 나머지는 다 유죄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무죄 받는 것을 법률상 또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들이 쓰는 용어가 있는데 그걸 쓰고 또 피해자를 증인신문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쓰고 변론유지서를 쓰고 그런 절차들을 혼자 해서 무죄를 받는 경우는요, 전 태어나 본 적이 없어요. 또 성 관련 사건 아시겠지만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만 있어도 대한민국 남성분들은 유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깨는 절차들이 필요한데 이것을 혼자 하기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성 관련 사건은 변호사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또한 사기 금액 1억이면 무조건 실형 나옵니다. 초범이든 아니면 재범이든. 이렇게 큰 경우는 X를 줄이든가 아니면 무죄를 주장하던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징계 절차에 따라서 파면도 될 수 있고 처분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피해자 측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합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생활에 맞는 양형자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혼자서 하는 것과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조력받는 것은 완전히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변호사가 아닌 가해자에게 피해자 인적사항 알려주지 않아요. 피해자나 합의를 위한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는 변호사가 무조건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찰, 검찰, 민중의 지팡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수사해주겠지 이렇게 하고 재판 오신 분들이 진짜 많은데 정말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민중의 지팡이 맞아요. 근데 그때 국민은 피해자예요. 피해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를 위해서 수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게 직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해준다는 거는 너를 잘 처벌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걸 오해하고 잘 처벌했으니까 나 봐주는 거 아니야?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아주 기소돼가지고 와가지고 어떡하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되돌리기 힘듭니다. 제가 오늘 재판 가서도 성남지원에 재판 다녀왔거든요. 이미 깜빡이 한번 살던 오픈이야. 그리고 누범이라고 해요. 누범은 집행유예가 불가능해요. 자기가 경찰 조사를 갔는데 그때 경찰서 되게 높은 과장이 나한테 와가지고 에이 별거 아니네. 벌금 나올 거야.
변호사 선임하지 마. 집행유예가 나올 수가 없는 형량인데 누범인데 근데 그걸 믿고 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경찰이 법률을 모를 거라는 생각을 안 해. 그리고 그분들은 또 그분들의 일을 한 거기 때문에 뭐 그냥 마음의 위안을 주신 거죠. 결과를 책임지는 지위는 아니니까. 여러분 경찰이 2주에 별거 아니다. 이거 벌금형이다. 이거를 한번 다시 더블 체크를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제발 부탁드립니다. 괜찮을 거예요, 별거 아닐 거라는 말을 너무 믿으시면 나중에 기소되고 실형 살면서 큰 코 다치고 후회하게 됩니다. 가끔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냥 다 인정하는 건데 굳이 변호사를 선임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재판 받다가도 생각이 바뀌어서 뒤늦게라도 선임하러 오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법원에 가서 판사님과 검사님 하는 얘기 듣고 오면 완전히 달라져요. 조금이라도 걱정이 되시고 의심이 되시면 꼭 변호사 도움 받으셔야 됩니다. 법원에서 내려준 형량 분말 없이 다 받겠다. 1심 재판 받아보면요 거의 최고 형량 받습니다. 그냥 다 받는 거야 그냥. 실제로 저희가 재판을 가서 보면은 가끔 변호사 없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다 인정합니다, 선처 구합니다 라고 하고 끝내려고 그래요. 그럼 판사님이 그래요. 진심이세요? 정말 좋은 판사님 이렇게 얘기해줘요. 안 돼요, 국선변호사 선정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국선변호사님과 다시 오세요 라고 말을 하는 판사님이 있어요. 그런 판사님은 정말 좋은 판사님이야. 그러면 생각해야 돼. 나 이거 실형 나올 수 있구나. 근데 저희 의뢰인들은 2주 전부터 이 최후 변란을 가다듬거든. 변호사들은 통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발.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판결이잖아요. 저희가 말씀했지만 서울 사무소를 이번에 오픈하고요. 그리고 수원 의정부 이렇게 세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 로펌이 하지 못한 일은 다른 로펌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의뢰인이 후회 없이 한번 다퉈볼 수 있도록 같이 싸워드립니다. 지금까지 남성민 변호사 신혁범 변호사였고요. 이번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